야, 박수. 우리 전영구 선생님 수업도 대단하네요. 아이들의 그 참여를 보니까 웃음, 행복이 가득한 수업 현장인데 저희 수학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저 수업을 보니까 수학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다. 진짜 살아있는 생각하는 수학 교육이 바로 저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걱정스러운 게 아니 근데 저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문제 푸는 능력을 달성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살짝은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게 살짝 들기도 하는데 연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걱정이 저의 걱정이거든요. 정말 공감이 갔어요. 공감이 되는 네, 질문이네. 왜냐하면은 수업 시간 때 이제 수업에서 저렇게 정말 탐구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 걸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점수가 잘 나오겠나요? 그치, 안 나오겠죠. 나오기 당연히 어려울 것 안 같아요.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저렇게 선생님처럼 많이 활동적으로 탐구하는 수업을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좀 안 맞는 거는 평가 체계가 잘 안 맞는. 네, 수업은 저렇게 하되 시험은 또 문제풀이로 이렇게 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렇게 아이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거가 역량이잖아요. 그 역량 자체를 학력으로 보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입시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그 평가에 이렇게 매여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저렇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아무리 다음 선생님이 이렇게 잘 가르치셔도 우리 선생님 재미없어 이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선생님이 현장에 계시니까 지금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좋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교과 재구성이 조금 자유로워서 그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교실을 봤는데 교실 안에 너무 많은 교구들이 있어서 참 부럽다라는 부러우셨어요? 네, 생각을 하고 네, 원래 처음으로 저도 이제 수학실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마련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예전에는 수학이 진짜 문제 푸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많이 변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도. 진짜예요? 네, 박사님이 걱정하시던 그런 평가 문제도 조금씩이지만 저는 변화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영역 자체가 시험 보는 지필평가의 영역과 수행평가로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제 과정형으로 평가를 하는 게 비율이 조금씩 수행 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되는 평가가 좀 변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변화를 감지를 하고 선생님들도 변하려고 하고 그런 평가 체제도 이제 변화를 해야겠다고 아마 인식을 다들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학생님, 근데 이렇게 하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겠죠? 물론입니다. 보통 이제 융합 수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상의 과목만 합쳐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융합교육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정말 문제를 위한 문제. 아이들이 이거 나 실생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본인의 삶과 실생활하고 연계된 문제를 제시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과목이 그중에 또 수학이 한 과목으로 같이 끼어서 포함이 되어서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재구성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이 과목에서 배운 거, 이 과목에서 배운 거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속에서 실생활 문제 해결력도 길러줄 수 있는 거고 창의력도 길러줄 수 있는 거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협동심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또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수학적인 의사소통력도 길러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융합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용호님 지금 장학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적 효과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거 연구를 좀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 한국과학 창의재단에서 사실은 이렇게 융합을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이제 네. 스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스팀 프로젝트? 네, 그래서 사이언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아트, 그 다음에 매스매틱스 이렇게 해서 5분야가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을 좀 고민해보자. 그런 걸 좀 소재도 만들어보고 발굴해보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지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 예. 잘해. 나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또 배려심. 이렇게 프로젝트 공동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가 잘하는 거는 걔를 시켜주고 내가 좀 양보하고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수업 자체가 굉장히 즐겁게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많이 그 변화가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좀 인성적 측면들에서도 지금 수학이나 이런 융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좋다라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서로 팀 단위로 하니까 배려나 소통 이런 능력들이 향상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 수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전 자꾸 현실을 지금 떠올리게 되는데 아니 솔직히 수학 하나만 해도 힘들잖아요 지금. 저 한 문제 푸는데 2시간 걸렸다니까요. 너무 힘들다니까요. 정말 힘든데 아니 여기다가 지금 이게 또 다른 과목까지 들어오면은 이걸 저는 아까 살짝 저기 혹시 수학하고 과학이 융합되면 어떡하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과학도 못하거든요. 그 1시간 낑낑대는 사람한테 과학까지 융합을 하러 가면 저 머리 터질 것 같은데 분명히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우리 장 선생님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선생님들이 교과 간에 좀 벽을 허물고 학교 내에서 같은 학년을 가진 선생님들끼리 함께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게. 어려운데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선생님들끼리 모이셔서 같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2단원, 수학에서는 2단원이 나오는데 다른 과목에서는 2단원이 이 시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으로 와서 같이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경우도 선생님들끼리 협의하시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가 시기도 충분히 선생님들끼리 협의하셔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동학년끼리의 교과 협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융합교육에서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교육 아이들 더 어려워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렇게 해서 학력이 학력이 높아질 수 있겠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런 융합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융합교육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별로 마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융합 체험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시민들이 다 같이 함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수학교육의 문제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되게 중요한 게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수학이 나한테 중요하다, 필요하다, 유용하다 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을 갖게 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로 전체적인 논의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제가 영상이나 이제 수업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걸 보면서 이미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팀 프로젝트 관련해서 융합적인 수학을 다른 과목이랑 연계한 이런 수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초중고에서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사님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창의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연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체계적으로 롱텀으로 그게 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네. 사실은
선생님들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교육과정, 교과서, 그다음에 선생님 연수, 그다음에 그 교실 환경, 그다음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전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렇게 융합 수업을 통해서나 또는 어떤 수학을 이제 학문으로 공부거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내가 레고를 맞추듯이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의 일부로 생각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게 갖고 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만하게 보게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 체험, 그다음에 전시, 그다음에 탐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교육으로 계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학생들이 재밌는 수학 수업을 원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재밌게 수학 수업 하고 싶어 하십니다. 선생님들 개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선생님들 네트워크가 잘 공고하게 잘 구축이 돼서 한 선생님의 연구 결과가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한 수학이 될 수 있도록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고요.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회 과목을 보면 사회 과목인 지역화 교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화 교과서가 왜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바로 주변에서 보고 실생활과 접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업 속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자면 사회 지역화 교과서처럼 수학도 지역화 교과서를 만들어서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수님 말씀하신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의 주제를 뽑아서 그러한 지역화 수학 지역화 교과서를 만들어서 수업에 적용시킨다면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실생활과 관련됐기 때문에 수학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수학 교사로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아이들한테 딱딱하고 지겹고 이해 안 되는 이런 수학 과목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정말 주변에 있는 나랑 정말 관련이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수학과 접목시키고 그런 과제들을 개발하고 하는 게 남아있는 저희들이 그 수학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학 문제집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수학은 우리 삶의 언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죠. 예. 삶의 언어 너무 좋잖아요. 수학이.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미래 수학 교육의 목표는 우리가 배운 공식을 문제 푸는데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 수학 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수학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수학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수학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험은 적어도 학교 교육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재미있는 수학,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수학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성원들이 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교육자치라고 하면 결국은 학교 내에서의 변화, 혁신을 지원해주는 쪽에 주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교육자치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런 어떤 그 괴리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이 중심적으로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